그럼 여기서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오늘 상황 그리고 이번 사건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80여 명의 세월호 실종자 지금 차디찬 바닷속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조 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을 치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문혜 기자, 이 해경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네. 그 정보수사국장이요. 자, 이 수사 책임자인데 청해진에 온 전신인 세모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이렇게 밤늦게 예. 보도가 나가자마자 자정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안이 엄중하다는 뜻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정보수사국장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이 그 당사자입니다. 이 정보수사국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해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경찰이랑 비교를 해보면 경찰은 정보국과 수사국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해경은 이 두 부서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정보수사국 산하에는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 그리고 외사과 이렇게 4개의 핵심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보수사국 산하에 직속으로 광역수사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광역수사대는 세월호 이 침몰 사고 당일에 청해진 해운을 압수수색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압수수색한 사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 수사를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이 이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이 세모에 그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91년부터 97년까지 일을 했고 97년에는 세모 이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예. 원래 경찰 출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특채 출신으로. 그러니까 선박회사에 근무를 네. 하다가 네네. 그다음에 공부를 해서 특채로 채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래 또 원래부터 선박회사에 근무한 게 아니라 예.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80년대 구원파를 믿게 되면서 예. 예. 세모로 입사를 하게 됐고 그랬군요. 그리고 97년도에는 박사학위를 따고 그 학위를 바탕으로 해서 경정 특채로 경찰 해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 10년 만에 총경을 달았고 4년 만에 경무관을 달았습니다. 네, 예. 정경이라고 하면 이제 네. 서장급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장급보다 좀 높은 위치예요. 경무관은 예. 경찰에서는 군대로 따지면 별을 다는 겁니다. 네. 예. 그 경무관이고 그다음에 경무관을 달고 그 다음 해에 핵심 부서장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박사 학위에 보면 그 유병헌 회장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담아서 네네. 유병헌 회장한테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한 게 아니냐 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한 110여 페이지 분량의 박사 논문인데 이 예. 박사 논문의 이 마지막에 보면 이런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준 유병헌 회장 등 누구 등 몇 명에게 감사드린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모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헌 전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다만 이 국장은 일면식도 없다. 예. 말단 대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구원파 같은 경우에 그 믿음의 차이 때문에 신념의 차이 때문에 해경 들어가자마자 구원파와는 인연을 끊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해경이 진상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물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범죄 수사 규칙에 보면 그런 직무 연관성과 그 밀접히 연관되는 그 사람은 수사에서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네. 개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관계를 끊었다고는 했지만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 좀 그 직책을 고사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미리 해경에서 그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그 해경 자체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어서 예. 정말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없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 이제 전보 조치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이빙벨 우리 실종자 가족들이 정말 기대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구조를 도울 수 있는 장비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히 철수를 했다고요? 일단 다이빙벨의 그동안 그 논란을 좀 되짚어 보면 21일에 사고 한 닷새 만에 21일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대책본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들어서 투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입 불가 방침을 밝혔고요.
그 다음날 가족들이 항의를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투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25일에 사고 해역에 도착을 했고 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투입했는데 이 해역 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 큰 성과를 보진 못했고 오늘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체 진입까지 성공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빙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종인 그 다이빙벨 제작사 측 사장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일단 다이빙벨 자체의 효능 그리고 실효성은 이번에 입증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해경 쪽에서도 일단 선체 진입은 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 다이빙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해경이 조금 더 빨리 투입이든 투입 불가든 좀 더 확실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면 수색 구조 현장에서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족들의 불만이고요. 예. 그리고 가족들 그 현지 취재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예. 지금 가족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 예. 다이빙벨이 자진 철수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직접 취재진을 찾아와서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명확히 좀 취재 좀 해달라 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컸고 실망감도 컸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다이빙벨의 실효성을 계속 주장해왔던 이종인 씨, 그 알파 잠수 네. 대표죠. 이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실패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실패를 네. 인정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종인 대표가 뭐 직접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예. 이종인 대표는 일단 그 실효성은 검증이 됐다. 예. 이종인 대표의 직접적인 말은 아니고 해경 관계자, 그 같이 다이빙벨이 실려 있던 바지선에 탑승하고 있던 해경 관계자에서 직접 들은 말입니다. 예. 이종인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체 진입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증명했다. 예. 그랬으면 됐다. 이제 와서 희생자를 수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리고 현장 민관군 합동 수색팀이 이제부터는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제 철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자진 철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이빙벨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고요. 사의를 표명했었던 이 정호원 국무총리 오늘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말 실수를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진도체육관을 정 총리가 찾았습니다. 오늘 자리는 그동안의 수색 작업 그리고 구조 현황 그리고 어제 열렸죠. 이 전문가 회의. 전문가 15명 그리고 예. 현장 구조대원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수색 작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했던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 회의 결과를 이제 가족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현장에 가봤느냐고 총리한테 물었습니다. 그 현장이라고 말하는 건 희생자가 수습하는 이 팽목항에 마련된 희생자 그 신원 확인 예. 하는 신원 확인소. 장소고. 네네. 예. 지금 가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가족들이 강하게 요구한 게 내 아들, 딸이 얼마나 지금 그 희생자의 모습이 얼마나 안 됐는지 직접 봤느냐라고 예. 물었는데 그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정 총리가 이 자리에서 오후에 일정 때문에 올라가 봐야 한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 총리는 가족 대표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떴는데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가족들이 고성과 고성을 외치면서 강하게 불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 총리는 일정을 조정을 해서 그 희생자 신원 확인소에 들렀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지금 뭐 이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않아도 분통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언행은 정말 삼가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그 실종자 가족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번엔 수사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사고 당시에 그 선내에서 방송이 불가능했다. 1등항에서 강모 씨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내 방송이 가능했다면서요? 저희가 그 진도 VTS 교신 내용을 수차례 보도를 해드리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진도 VTS에서는
승객들한테 구명조끼를 입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그때 교신을 하고 있던 1등 항해사 강모 씨 지금 구속이 됐는데 예. 예. 이 강 씨가 방송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합동수사본부 이제 수사에서 당시에 그 선내 방송이 가능했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고의성 여부는 뭐 수사를 더 해봐야 되고요.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했든지 안 했든지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탑승객들, 모든 탑승객들이 선내에 머물르라는 방송만 믿고 예. 객실에 있었던 겁니다. 예. 네. 충분히 선내 방송이 가능했는데도 안 한 이유. 네.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아니 그 마이크만 켜고 탈출해야 됩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예. 그 당시에 이 항해사 강 씨와 청해진 해운 쪽의 통화 내용 그리고 이 강 씨가 또 휴가 중이었던 그 신모 선장한테도 계속 네. 전화를 했던 내역이 다 확보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이 외에도 7차례 이 통화 내용을 지금 다 압수를 해서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어떤 판단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도대체 선내 방송을 안 했던 것인지 예. 수사를 해보면 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수사를 해보면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관사들이 조타실에 모여 있다가 탈출을 했는데 예. 그 방송이 조타실에서 가능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신 그 장치 자체가 조타실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여러 가지 그 엇갈리는 진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또 이 교신기는 저 오른쪽 쪽에 있어가지고 그 방송을 하지 못했다 이런 뭐 진술도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선내 방송 자체가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내용 보죠. 자, 보건력 부족 그리고 뭐 과적 네.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네네. 지금 가장 최근 속보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 고박 작업이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고 예. 그런 예. 진술을 확보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출항 직전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평형수 일부를 좀 버렸다 이런 진술까지 거기는 나왔습니다. 항해사의 말에 네네. 따르면 이제 짐 그만 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계속 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 화물 적재 업체 관계자가 이 청해진 해운 쪽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화물 이렇게 실으면 안 된다. 보건력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해사가 이제 청해진 쪽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그다 묵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묵살한 지금 그 청해진 해운 물류팀 관계자 그리고 해무 담당 이사가 수사본부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사고를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그렇습니다. 주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발생 전부터 있었고요. 사고 발생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사후 대책도 제대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 김웅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